학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학원을 다니는 건 공부를 좀 더 빠르게 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해요. 근데 그 길이 잘못 왜곡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원을 다니면 학원 다니는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학원에 와서 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은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에요. 근데 조금 더 계획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라인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돌아가지 않고 좀 길을 잡아놨으니까 조금 더 이제 빨리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놨는데 길은 만들어놨지만 내가 달려가지 않으면 사실은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학원에 와서 이제 있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이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학원에 와서 이제 길을 잡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더 해줘야지만 공부하는 시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235페이지부터는 그냥 쭉 한 번에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삼각형 이야기 나오거든요. 자, 삼각형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해서 파이가 나온다라는 사실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각변환만 잘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각변환만 잘 사용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그거에 해당되는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9번 보시면은 자, 사인 제곱 A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A가 3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러면 이거 풀란 얘기잖아요. 이거 풀고 나서 이게 이제 방정식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얘기는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코사인 제곱 A에다가 플러스 3 코사인 A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곱해줬으면 2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 A는 얼마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는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나와?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다? 말이 안 되잖아. 좀 이상하네요. 2 마이너스. 내가 뭐 잘못했나? 잘못했죠? 네. 앞에 2가 곱해져 있네요. 멍청이. 자, 2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니까.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 뭐, 엿먹으라 이거야? 한번 줬대 봐라 이런 거예요? 자, 뭐 얼마나 믿었다고. 자, 2 코사인 제곱 A에다가 이거 해주신 다음에 플러스 1이겠네요. 네, 그러면 2 코사인 A에 그 다음에 플러스 1. 에? 누가요? 아, 이거 계산하면 이거는 플러스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네. 코사인 A에다가 플러스 1이겠죠? 그럼 이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코사인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 각은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삼각형의 각으로 적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얼마인가요? 60도. 여기에 60도. 그러니까 120도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얼마? 3분의 2파이가 될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찾을 수가 있으니까 3분의 2파이를 찾아주시고, 그러면 이제 B 더하기 C는 몇 도가 되겠어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니까 얘가 3분의 2파이면 얘는 3분의 파이겠죠? 그래서 B 더하기 C에다가 3분의 파이를 집어넣으신 다음에 삼각형의 값을 찾아내라 라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에 있는 내용하고 사실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각변환에서 했던 이야기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삼각 부등식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 삼각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고 했고, 삼각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치환했을 때 이제 생기는 문제들,
그래서 치환을 해서 문제 푸는 형태, 이 범위가 존재하는 치환하는 형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일단 기본적으로 sin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러한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어떻게 푸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래프를 이용을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sin x라는 그래프가 y는 2분의 1보다 위쪽에 존재하는 그 x 값들을 찾아라 라는 게 이제 이 부등식 의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는 거죠. 자, sin x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y는 2분의 1을 그려주신 다음에, 자, y는 2분의 1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부분보다 위쪽에 있는 거, 크거나 같은 거니까 같은 거까지 포함해서 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x 값들을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게 2분의 1이고 사인은 6분의 파이와 관련되어 있는 각이니까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실근 x는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는 게 삼각 부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그 문제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대표 문제에 자꾸 변형되어 있는 각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아쉽기는 해요. x-4분의 파이라는 각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중요하니까 넣어놨겠죠. 예. 그분의 큰 뜻을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자, 요거 라지 x라고 치환을 합니다. x-4분의 파이를 라지 x라고 치환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분의 파이를 뺀 거니까 구간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4분의 9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x의 범위를 찾아 놓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코사인 x를 그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코사인 x가, 라지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을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x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자, 코사인은 항상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한번 그려주죠. 왜냐하면 범위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니까 여기까지 4분의 7파이죠.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7파이면 여기 어딘가에 4분의 7파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있는 범위 중에 누구보다 작아야 된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아야 된다. 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딱 구하면 되는데 45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딱 이 점을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주시고, 자, 이거보다 어느 쪽? 위쪽, 아래쪽? 아래쪽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요거 등호 표시해 주시고 아래쪽에 해당되는 그 x 값들을 찾으시면 되는데, 얘는 몇 사분면이냐면 3, 4분면에서 45도 이루는 거거든요. 3, 4분면에서 45도 이루는 것은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네, 그래서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7파이 사이의 값들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더 작은 그 코사인 값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x의 범위는, 라지 x의 범위는, 자, 4분의 5파이부터 어디까지다? 4분의 7파이까지다. 4분의 7파이는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요. 빼주셔야 되고, 자, 우리가 지금 치환한 걸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x를 바꿔주시면 x-4분의 파이로 다시 바꿔주시면은요, 4분의 5파이부터 4분의 7파이까지. 그럼 4분의 파이를 더해주시면 4분의 6파이니까 2분의 3파이부터 그 다음에 4분의 파이를 더해주시면 2파이까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실질적인 답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각이 좀 복잡하다 싶으면 그냥 다 치환을 하세요. 치환을 하시는데, 치환을 해놓고 나서는 사실 똑같은 문제가 되고요. 치환을 하고 나서 답이 나온 다음에 한 번만 변환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고자 하는 답들을 찾아낼 수가 있으니까 어렵다라고 볼 수는 없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그 20-1번하고 20-2번을 풀어볼 건데요.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문제 잘못 쓴 거야? 네? 4분의 7파이가 그렇네요. 멍청해. 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거든요. 진짜 멍청하네. 2사분면에서 40도니까 4분의 3파이고요. 3사분면에서 40도니까 45도니까 4분의 5파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분의 3이고 얘가 4분의 5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얘 더해주면 파이가 나와야 되고요. 얘는 2분의 3파이가 나와야 되죠. 이렇게. 요거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 3파이는 등호 없죠. 네. 4분의 3파이는 왜요? 4분의 3파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파이부터 2분의 3파이. 등호 없어요? 여긴 등호가 있죠. 아니, 여기 왜 등호가 없었냐면 우리가 4분의 7, 얘를 4분의 7파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만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적인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얘는 등호가 포함이 됐죠. 이렇게. 그래서 얘 4분의 5파이. 등호가 포함이 됩니다. 너무 선생님을 너무 믿는 거 아니에요? 너무 믿지 마세요. 선생님 아니면 누구 믿겠어요?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믿지는 말고. 네. 믿지는 말고. 이거 끝없이 올라가잖아요. 끝없이 올라가죠. 네. 네. 아니에요? 맞아요. 끝없이 올라가죠. 그냥 마이너스 2분의 8, 2분의 8까지. 아니 탄젠트 세타인데 y 값을 생각해야죠. 그러니까요. 예. y 값이 루트 3이 여기 있고 마이너스 3분의 3 여기서 치면 예. 말이 돼요. 그럼 마이너스 6분의 파이부터 6분의 파이겠죠? 이번 뜻이 탄젠트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마이너스 3분의 3이거든요. 진짜요? 예. 그다음에 저거는 3분의 파이고요. 아니, 탄젠트를 잘 못 그리나? 너 오해하고 있나? 자, 20-1번도 볼게요. 이건 누구 때문에 보는 거냐면 여기 홍일점 때문에 보는 거예요. 자, 탄젠트를 그리셔야 되고요. 탄젠트 주기가 파이기 때문에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먼저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죠. 이렇게요. 그리고 루트 3이니까 y가 루트 3이 되는 점,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는 점을 잡으시면 되는데 1사분면이고요. 4사분면이거든요. 1사분면에 루트 3과 관련되어 있는 각은 3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4사분면에 마이너스 3분의 파이와 관련이 된 각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20-2번도 사실은 그냥 치환만 하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풀어보세요. 20-2번도.
건이는 왜? 지금 이거 잘 모르겠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걸 찾으란 얘기예요. 얘를 x라고 치환을 했으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어주는 그 x 값들을 찾아라 라는 거야. 무엇을 넣으면 얘보다 작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았어. 찾았더니 코사인을 그려봐.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니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코사인에는 그 다음에 4분의 7파이를 여기 4분의 7파이 여기니까 4분의 7파이를 집어넣으면 또 2분의 루트 2가 나오죠. 그럼 여기서부터 요 범위에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으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그려주세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보다 작으니까 아래쪽에 값이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 값보다 더 작은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이 x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보다 더 작은 y 값들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찾으라는 얘기죠. 이 값들을 집어넣으면 이 코사인의 값은 이 값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거야 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가 코사인에서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와 관련되어 있는 각은 4분의 파이야. 그러면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요거는 4분의 5파이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x의 범위는 얼마부터? 4분의 3파이부터 어디까지? 4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렇죠? 근데 x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 놓으면 4분의 파이를 더해주면 되잖아.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그래서 x의 범위는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 들어있는 얘네들이고 얘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젠트 세타를 그려주는 거예요. 이 범위에서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탄젠트 세타를 그려.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이렇게 그리잖아. 그죠? 근데 그 탄젠트 값이 세타에다 무엇을 넣으면 얘보다는 큰 값이 나오겠니? 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을 그리세요. 그 다음에 y는 루트 3을 그리시고 그럼 여기와 여기 사이의 값이 나오게 하려면 x 값들은 여기 있는 값들을 집어넣으면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이 나와요.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값들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세타의 범위인 거야. 얘는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얘는 루트 3이 나와야 되니까 3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 1 빼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이해된 건가? 좋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치환을 하는 형태입니다. 자, 치환하는 형태. 삼각 방정식도 그랬고, 부등식도 전부 다 치환을 해서 문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21번을 보시면은요. 자, 2 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함수 통일해주고 각을 먼저 통일한 다음에 함수 통일해주고 2차식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풀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일단 바꿔놓고 풀어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요. 자, 2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플러스 3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 그 다음에 1에, 그 다음에 1, 2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인수분해가 되겠죠. t로 치환을 안 해도 사실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2 코사인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거든요. 그럼 따라서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코사인 x 자체가 돼요. 이건 무조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2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잖아요. 예.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홍일이의 키가 얼마나 될까? 맞춰보자. 그래서 일단 범위를 줄게. 홍일이의 키는 1m보다는 크고 172보다는 작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1m보다 크고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나올 수 없는 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돼? 아, 172보다는 작거나 같겠구나. 이렇게. 더 큰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는 생략해도 된다는 거죠. 굳이 얘기 안 해줘도 된다. 네. 그래서 이것만 이제 따지면 되는 거죠.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이거보다 아래쪽을 만족시키게 하는 그 x값들을 찾는다라는 거니까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래프를 그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신 다음에 2분의 1을 그리는 거죠. y는 2분의 1을 그려주세요. 그래놓고 등호 포함이니까 찍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이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x값들, 여기 있는 x값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x값들을 집어넣으면 얘보다 작은 값, 여기 있는 x값들을 집어넣잖아요. 그럼 얘보다 작은 값. 하지만 여기는 집어넣으면 얘보다 큰 값이 나오니까 이 식을 만족시키지 않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찾으시면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은 코사인에서 2분의 1은 30도가 아니라 60도와 관련되어 있는 각이기 때문에 얘가 1사분면, 그 다음에 2사분면, 그 다음에 3사분면, 4사분면 아닙니까? 그러면 1사분면에서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4사분면에서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5파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은 x는 얼마부터? 3분의 파이부터 3분의 5파이까지. 이렇게 합시다. 됐죠? 그래서 재밌는 게 하나 생각났어요. 선생님이 너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너무 관대해진 것 같아. 내 스스로. 그래서 문제를 쓰다가 부호가 틀렸거나, 그 다음에 부동호방이 잘못됐거나, 그 다음에 뭐 그림을 잘못 그렸거나, 이렇게 된다면 지적을 해주세요. 그럼 지적을 하면 선생님이 벌금을 낼게요. 1,000원씩. 그래서 모이면 우리 맛있는 거 하나 시켜 먹읍시다. 어때요? 싫은 말고, 내가 낸다는데, 뭐 거기서 고민하고 있어. 응? 왜 고민하는 거야? 야, 왜 고민하는 거야? 왜 고민해? 뭐 너 다이어트 한다고? 시켜 먹으면 나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필요 없다. 저런 나쁜 심보를 가진. 자, 그러면 틀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시면 선생님이 1,000원씩을 이렇게 모아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이면 우리가 먹고 싶은 거를 먹으면 되겠죠? 됐죠? 네. 왜? 지각비 거둘까?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다 비슷한데 사실은 저기 21-2번이 문제잖아요. 왜? 절대값 기호 포함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코사인 x가 0보다 큰 부분과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것 뿐이에요.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코사인 x가 0보다 큰 구간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절대값을 그대로 빼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범위 안에서 만족시키는 걸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걸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1-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응? 2분 x는 근데 치환해도 저기 똑같아요. 상관없어요. 치환을 했다는 거는 그 치환을 한 놈으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치환하기 전에 모양을 생각하지 마. 그래서 sin x잖아 이렇게. 얘 2분의 1부터 2분의 1, 2, 3이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1, 2, 3이면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2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예요. 그러면 그게 이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분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누구보단 작아야 되냐면 3분의 파이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빼주는 거야. 빼주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0보단 작거나 같고, 2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0까지 0 포함 안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0까지니까 요거 포함하죠? 요것도 되죠?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 두 번째는 3분의 파이부터 6분의 5파이까지. 3분의 파이는 안 되죠? 3분 2파이 3분의 2파이.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3분의 파이가 3분의 2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보다는 작거나 같죠. 여기는 포함이니까. 그래서 3분의 파이를 빼주면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뺐으니까 얼마냐? 6분의 2분의 파이 이렇게. 이거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2를 곱해주면 3분의 2파이부터 x는 파이까지. 그러면 8분의 7파이 되죠. 7분의 6파이 되죠. 그럼 6분의 파이는 되지 않죠.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이거 볼게요. 자,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면 얘는 양수기 때문에 식을 그대로 쓰셔야 되겠죠. 4 코사인 제곱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됩니다. 자, 1, 3이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니까 2 코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1, 그 다음에 2 코사인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면 되는 거고요. 야, 잘 봐. 잘 틀리는지 안 틀리는지 보란 말이야. 코사인 x는 누구보다 2분의 3보다 크거나 아니면 코사인 x는 얼마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후달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죠. 2분의 3보다 큰 건 있을 수 없으니까 얘만 찾으면 되는데요. 얘가 1, 4분면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1,
1사분면에서 코사인은 뭐라고 했죠? 양수라고 했죠? 양수인데 얘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도 불가능한 거니까 1번에 해당되는 해는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2번의 해에 해당되는 놈을 찾아주시면 2 코사인 제곱 x, 그다음 플러스 4 코사인 x, 그다음에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면 되는 거고요. 자, 2 코사인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만 있어봐. 자. 이 플러스니까 2에 그 다음에 1, 3에다가 여기다 마이너스 맞죠? 네, 그러면 2 코사인 x에다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다음에 2 코사인 x, 그 다음 플러스 3이 0보다 크네요. 그러면 이제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거나 아니면 2 코사인 x가 얼마보다 크다? 2분의 1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코사인 x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아니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작은데 이거는 아예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걸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코사인 x가 저 범위에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네, 음수인데 이거보다 클 수가 없죠.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놈이 없죠. 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주셔야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는 거죠. 답이 틀렸으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게 좀 걱정이다, 이게. 걱정이에요. 자, 대표 22번 볼게요. 대표 22번도 마찬가지로요.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부등식을 푸는 문제입니다. 네,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부등식을 푸는 문제. 자,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얘를 일단 치환을 한단 말이죠. 치환을 해서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자, 세타는 모든 실수지만 여기서 t는 어떻죠?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서만 얘가 성립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는 다음 같은 식이 성립할 테니까. 그래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치환을 했을 때 범위가 제한된 2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따진다. 그래서 먼저 뭐를 따진다? 축을 따진다. 축이 어디 있다? 2에 있다. 근데 아래로 볼록이 있다. 근데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따져야 된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따져야 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이 범위에 있는 이 값들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니까 x축은 이거보다 아래쪽에 있으면 항상 이 값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시키겠죠. 그러면 이제 누구만 하면 돼요? 얘랑 얘 중에 더 밑에 있는 놈이 위에 있기만 하면 여기는 이 모두는 전부 다 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을 집어넣었을 때 값, 1을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나오고요. 그게 0보다 크면 되는 건데 문제는 같다도 포함되니까 등호를 포함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최대값 마이너스 3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는 게 실근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하는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밑에 있는 한 문제 풀고 이 삼각함수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은 사실은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판별식만 쓰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22번하고 23번하고 모양이 비슷해 보이거든요. 같은 문제냐 다른 문제냐? 다른 문제죠. 왜? 22번은 치환을 해서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구간에서 성립하게 만드는 거지만 23번은 어때요? 이미 2차 방정식이고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판별식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른쪽은 그냥 판별식만 따지는 문제, 왼쪽은 축 함수값 판별식을 다 따져야 되는 문제라고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21번, 22-1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만 줘. 뭐야? 그렇지. 이거 응?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어? 예. 뭔 말이야? 이게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알파잖아.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마이너스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3,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면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3알파가 나와야 되고 결국 뭐 코사인 3알파가 나와야 되고 결국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지. 2분의 3파이인데 2분의 3파이 마이너스면 다시 뒤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 시작하는 4분면이 3, 4분면이잖아. 3, 4분면에서는 사인은 음수니까 마이너스 요게 붙어야지. 그러면 이제 2가 붙어야지. 그렇지. 2. 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죠? 부정문을 푸는데요. 예. 쌤이 1시간 너무 하라 그래서 예. 딱 독서실이 2시까지라서 1시부터 풀어서 예. 딱 나가는 때까지 풀었거든요. 예. 근데 절반 풀었는데 절반이 모르겠어서 절반에 찍었어요. 누가 찍으래? 숙제를 왜 찍어? 어? 아니 숙제를 찍는 것은 아니지. 세민이 모의고사처럼 생겨가지고 아, 연습은 실전처럼 모의고사예요. 연습은 실전처럼 해서 시간이 없어서 찍었어요. 그 구선문 이거 공지를 해야 되겠다. 구선문 OMR은 찍으시면 안 돼요. 네? 예, 뭐 찍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번부터는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 취약 유형을 뽑아야 되는데 찍어서 맞은 거는 취약하지 않다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찍으면 안 되죠. 찍으면 안 되고 그냥 모르겠다, 틀리세요. 알겠죠? 예, 모르겠는 건 틀리셔야 되는 거야. 이게 그냥 그 OMR 체크 안 하고 와요. 예, 체크하지 마세요. 체크를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그, 구선문이 구집의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류가 있어요, 없어요? 한석현의 실수 많죠? 예, 그 똑같은 실수를 했던 문제인 거야. 그래서 가끔 실수가 있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당황스럽긴 한데 선생님이 그런 실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차단시켜 드릴게요, 앞으로. 그래서 좀 잘못된 문제가 있다 그러면 미리 좀 차단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이 봐야 하는 학교 시험은 학교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 교육과정에 아주 조금 들어가거나 아니면 교육과정에 거의 들어가지 않는 내용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게 사실은 학교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수능 시험에는 안 나올 만한 내용이 학교 시험에는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조금 강조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굳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100점을 맞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98점을 맞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문제야. 근데 그 문제를 먼저 해야 되느냐? 아니잖아요. 그 문제는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나중에 해야 되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또 따로 미리 이 문제들은 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요. 사실은
그 문제들은 풀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한 문제들은 대부분 풀어도 틀려요. 거의 대부분 풀어도 틀리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드리면 아마 좀 여러분들이 이번에 숙제하면서 느꼈던 절망감, 좌절, 화남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절망감, 좌절 이런 거 얘기할 때 지금 공감 못하는 사람은 숙제 안 한 사람들이에요. 절반 느꼈어요. 네? 절반 느꼈어요. 절반만 숙제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절망감, 좌절, 그다음에 나의 그 존재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을 충분히 줄여드릴 테니까 숙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여드릴 테니까 집에 가실 때 이제 숙제를 받을 때 선생님이 몇 번은 풀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거를 빼고 나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22-1번 괜찮아요? 풀만해요? 22-1번이요? 예. 풀렸어요. 틀렸다고요? 풀렸다고요. 풀렸다고요. 자꾸 이렇게 정신 놓을 거예요? 네, 잘했어요. 잘했고요. 자, 23번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23번과 22번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치환을 하면 범위가 생기고 범위가 생길 때에 항상 성립할 조건은 당연히 축, 함수값, 판별식 세 가지를 따지는 거지만 239페이지에는 2차 방정식 x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있는 문제 어디예요? 저기 23-3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을 놨는데 그 부등식의 변수는 x예요. 근데 그 x는 이미 모든 실수가 된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해야 될 건 판별식만. 모든 실수일 땐 판별식만. 모든 실수일 때는 판별식만. 실근 따질 때도 마찬가지로 판별식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고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단원은 총 따지면 딱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 오늘 다 마무리가 됩니다. 한 가지를 먼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삼각형의 활용이에요. 자, 사실 이 개인의 그 역량에 따라 개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편차가 굉장히 많이 갈리는 파트거든요. 즉 내가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그다음에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이 수학 재밌네 라고 느꼈던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느낄 단원이고요.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뭐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요? 예. 예? 뭐 했어요? 닮음 했어요. 닮음. 네, 삼각형 닮음을 했고 3학년 2학기 때 뭐 했어요? 학교를 잘 안 나갔나? 3학년 2학기 때 학교를 잘 안 나가긴 하죠. 네, 맞아요. 원에 대한 이야기하고 피타고라스 정리하거든요. 삼각비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려웠다면 지금 하는 내용도 어려울 거고요. 그 부분이 할만한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은 꽤 할만할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3학년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원주각을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이걸 무슨 각? 중심각. 그 다음에 이걸 무슨 각? 원주각. 원주각은 중심각의 몇 배다? 2분의 1배다. 그리고 어디에 가든 이 원주각은 항상 어떻다? 똑같다. 이것만 이제 아시면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이제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사인으로 되어 있는 공식인 거예요. 사인으로 되어 있는 공식. 어렵냐? 하나도 안 어렵죠. 자, 일단 뭐가 존재하냐면 삼각형이 있는데요. 삼각형의 외접원이라는 게 존재해요.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만듭니다. 자, 그래 놓고 이 A에 마주보고 있는 변을 무슨 변이라고 해? 말해봐. 재밌네. 대변.
대변이라고 해요. 대변. 예. C에 마주보고 있는 이 변을 뭐라고 해요? C의 대변. 자, 이걸 뭐라고 해요? B의 대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웃지 마. 괜히 사상이 불순해. 자, 여기 외접원의 중심이 있고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 R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저기 있는 이 sin A에 대한 이야기를 이 각 A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 각 A는 호 BC의 원주각이거든요. 그죠? 호 BC의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도 괜찮아요. 중심을 지나가게 이렇게 바꿔도 이렇게 바꿔도 괜찮죠? BC고 그 다음에 여기가 A가 되도록 여기 중심이 되도록 여기가 중심 O고 요 길이가 이게 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드신 다음에 자, 지름의 원주각 몇 도죠? 90도. 자, 그 다음에 요걸 A의 대변이라고 한다고 했으니까 A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게 지름이니까 이 R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여기는 이 사인 각 A에 대한 사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인 A는 뭐냐? 이거분의 이거가 사인 A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느냐? 사인 A는 2R분의 A가 된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자, 얘랑 서로 곱해주고 나눠줘서 정리를 하면 2R은 사인 A분의 A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요. 마찬가지로 C를 이렇게 적절하게 옮겨서 수직이 되게 만들어주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B를 이렇게 되게 만들어서 이렇게 되게 만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을 할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을 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이 sin B는 2R분의 B가 될 것이고 sin C는 2R분의 C가 될 거예요. 그걸 다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하겠어? 사인 법칙이라고 하겠죠? 사인 법칙. 네, 그래서 얘를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자, 기본적으로 사인 법칙의 세팅은 외접원의 반지름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 각과 마주보는 대변, 각과 마주보는 대변 사이에 어떤 일련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 사인 법칙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통해서 뭐까지 찾을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이게 첫 번째 사인 법칙이 되는 거고요.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은 이제 조금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해결을 할 거고, 자, 이게 첫 번째 사인 법칙이고, 두 번째는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거. 이렇게 3가지 오늘 배우고 마무리 짓도록 할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가봅시다. 그놈의 한숨은